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5년 2분기 미국 주식 자산 배분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5년 4월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 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 지표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산 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왼쪽이 코스닥의 달걀 모형,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현재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버블의 최고점 B를 지나서 C에 다가가고 있고 B에서 C 후반기 정도라고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증시가 많이 하락하면서 바로 경제위기 C가 금리 사이클 상으로 오는 게 아닌지 많이 혼란스럽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나 미국채 금리 흐름 그리고 연준의 반응을 봤을 때 현재 긴급 금리 인하나 통화정책 완화를 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위기 C 구간은 아니라고 보이고 B에서 C 구간에 큰 조정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영상들에서 다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A에서 B 구간과 B, C 구간은 프랙탈 분석했을 때 C는 올해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증시 고점은 8월에서 11월 정도 사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알려드렸고 오늘은 미국 증시 시황 분석 영상이 아니고 미국 증시를 패시브 자산 배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시를 들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패시브 자산 배분 투자와 자산별 사이클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공개 영상에서는 패시브 자산 배분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2025년 금리 인하기 자산 배분 비중 전략 먼저 예시로 2025년 금리 인하기에 어떻게 자산 배분하면 되는지 살펴보면 금리 고점 A가 23년 8월이었죠. 금리를 마지막으로 높였던 날 F에서 A 사이에는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주식이 가장 비중이 높을 때예요. 70%, 미국채는 20%, 원화는 5%, 달러 5%에서 합쳐서 10%를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하게 예시를 들었는데 꼭 이거대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사정에 맞춰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위험자산 비중이 높게 가는 거고요. 안정적인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위험자산 비중 낮춰서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시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A에서는 23년 8월 영상들에서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때는 미국 증시 비중을 줄이면서 금을 매수한다 했죠. 금을 0%에서 거의 20%까지 올렸고요. 이때 미국채를 원래 늘리면 되는데 인플레이션 사이클이고 미국채가 우하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채를 신규로 늘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채에 들어갈 비중을 금과 달러 현금에 분산을 했죠. 달러 현금을 좀 더 늘리는 걸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고 B 구간에 첫 금리 인하 24년 9월이죠. 그때 전후에서는 미국 주식이 대략 40%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만큼 낮춘 거죠. 70에서 40으로. 한 번에 낮추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월봉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한 거예요. 비중을 낮추면서. 미국채는 똑같이 보유하고 금이 25%가 됐는데 0에서 늘어난 거죠. 미국 주식에 있던 25%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는 달러로 갔죠. 코스닥의 달걀 모형 오른쪽에 금리 인하기 구간에서는 A에서 금과 미국채 달러가 저점이기 때문에 이때 매집을 하고 증시는 완전 고점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오른 상황이죠. C 이후에 산 거니까 그거를 비중 조절을 한 거죠. C에서는 미국채와 달러가 고점이 되고 금은 D까지 가서 고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C에서 D 사이에는 미국채 금 달러를 다 파는 거다. B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B에서 C 구간에는 익절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비중 높이고 그런 구간이 아니라 마지막 랠리가 있지만 보유한 거 그대로 가져가면서 오른 만큼만 파는 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하고 경제위기 C 이벤트가 일어나면 금리가 확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위험자산이 조정 크게 받았다가 오르는 거잖아요. 한번 크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사고 미국채는 이때 금리 인하 사이클 고점이 되는데 팔아야 되고요. 금도 팔아도 되지만 조금 이따 팔아도 돼요. C에서 D 사이에 팔면 되고 달러도 C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최고를 찍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이 진행이 되고요. 저는 이런 과정은 2019년, 2020년에도 똑같이 다 했어요. 과거 20년 3월, 4월, 5월 영상도 다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때 분위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S&P 500 월봉 차트를 보면서 ABC를 대입시켜서 설명드릴게요. 20년 3월 부근서부터 제가 길게 뽑아봤거든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식을 매수하는 구간이에요. 미국 증시를 C에서 D, E에서 F까지는 비중을 높이는 구간, 그 다음에
A에서 B, C까지는 비중을 낮추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비중을 낮추는 거랑 매도하는 거랑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에도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면 비중을 이전에 만약에 70을 맞춰놨으면 이게 오를수록 조금씩 리밸런싱으로 매월 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을 확대한다는 거지 무조건 주식을 매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달에 내가 원하는 비중보다 많이 오르면 매도 리밸런싱 하게 돼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달에는 더 많이 매수하게 되겠죠. 매월 리밸런싱 하는 거니까. 이렇게 비중 확대기에는 양봉 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월봉에서 많이 오를 때는 오히려 비중 올리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음봉일 때 올리는 거예요. 너무 양봉이 연속해서 뜨니까 비중을 올리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1%, 2% 이런 식으로 작게 올리다가 음봉이 월봉에서 뜬 조정이 좀 크게 오면 그때 뭐 5%한 번에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중을 올릴 때는 떨어진 달에 많이 올리고 오른 달에는 아예 안 올리거나 조금만 올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중 축소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S&P 500이 오를 때는 비중을 줄이고요. S&P 500 떨어지는 달에는 비중을 줄이지 않아요. 비중 축소 구간에도 비중을 줄이고 있다가 이 달에는 비중을 안 줄일 거 아니에요. 음봉이니까. 그럼 이때 미국 주식 다시 사기도 해요. 리밸런싱 하다가. 비중은 똑같으니까 떨어진 만큼 더 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차이점, 실제 투자하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구별하시면 되고요. 대략 제가 옛날 기억 복기해서 적어봤는데 이건 그냥 예시예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C에서 미국 주식이 30%였던 것 같아요. C에서 D 사이에 대략 20년 3월에서 20년 말까지 거의 2배 샀네요. 60%까지 올렸고 한동안 60% 유지하다가 D에서 E 구간 21년 사이에서 60에서 70%까지 올린 것 같아요. D가 20년 12월이고 E가 22년 3월이거든요. 22년 3월 첫 번째 금리 인상한 날이죠. 그리고 D는 달러 인덱스가 최하를 찍은 달이에요.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랐잖아요. 22년에 킹달러 구간, 거기서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었던 구간이 F예요. F까지는 비중을 높인 채로 유지를 해서 저는 요 하락장 때 주식을 많이 샀겠죠. 비중은 똑같은데 높은 채로 주식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1년 내내 하락했지만 계속 주식 매수해야 된다, 아직 경제위기 시가 아니다, 칼럼이나 컨텐츠로 올렸던 것 같아요. 이때 잠깐 유튜브를 쉬고 있어가지고 유튜브 영상 많이 안 올렸는데 어쨌든 F에서 A 구간, 달러넥스가 하락하고 금리가 고점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때에는 미국 증시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23년 8월 때는 한 5% 정도 줄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해서 오를 때. 그리고 이때서부터 줄인 만큼 현금이나 금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23년 초에서부터 이렇게 A까지 이 부분에 제가 금이랑 달러를 샀거든요. 금 평단이 1850불, 달러 평단이 1280원이니까 환율상으로 거의 바닥에서 샀죠. 그때 금이랑 달러 바닥이라고 다 알려드렸어요. 23년 초반 영상 보시면 돼요. 미국 증시에서 달러 금으로 갈아탔다. 근데 이 당시에는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니까 금이랑 뭐 수익률이 비슷했었거든요. 뭐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셨을 수 있는데 최근에 하락할 때 금은 올랐잖아요. 그런 식으로 현재 B에서 C 구간에는 금이 더 수익률이 높게 됐죠.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를 팔아서 금을 산 게 잘 투자한 상황이 된 거죠. 이거를 저는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대략의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금이 오른다는 보장 아무도 못 해주잖아요. 미국 증시는 오르고 있는데 이때 막 AI 버블로 크게 오르고 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A 이후에서는 미국 증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줄이기 시작해요. 24년 9월 B까지는 10% 정도 줄여서 55%, 50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A에서 B 구간에. B에서부터도 계속 줄여서 대략 40% 정도까지는 줄였어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제부터 중요한데 지금은 경기 침체 없는 주가 하락으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제가 떨어질 때부터 경기 침체라고 확정져서 얘기 안 했죠. 왜냐면 달러 인덱스나 미국채 흐름이 다른 것 같다, 경기 침체랑.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벤트성으로 잠깐 떨어졌다 올라온 거지 경기 침체랑은 상관없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가가 보통 급반등하긴 하거든요. 급반등했을 때 이 경제위기 C가 올해 말에는 올 수도 있어요. 관세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되면 자연스럽게 하락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전고점 뚫고 신고가를 간다 이런 걸 의미하진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대략 5600에서
600에서 5,900, 6,200 정도 사이에서 고점을 만들 것 같거든요. 물론 더 신고가를 쓸 수도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붉은색 부분에 고점을 찍을 것이다. 지금은 패닉셀 할 때가 아니라 패시브 투자 같은 경우는 40%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비중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샀겠죠. 주식을 샀지만 비중을 늘리진 않는 거예요. B에서 C 구간에는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고 줄이는 구간이다. 제가 이렇게 음봉 뜰 때는 줄이지 말라 그랬죠. 양봉 뜰 때 줄인 거고 음봉 뜰 때는 비중은 냅두고 떨어져서 비어있는 만큼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리밸런싱 하게 되니까. 금 같은 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금에서 좀 팔게 되고 많이 오른 만큼 떨어진 미국 주식을 샀겠죠. 이렇게 오르더라도 익절만 하고 신규 비중 편입은 하지 않는다. 매수는 할 수 있지만 음봉이면. 이번 C에서는 트럼프 관세로 인한 4월 달에 저점보다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하락을 하겠죠. 이번에 하락할 때 겪어보셨겠지만 20% 하락했는데 많이 힘들었죠. 또다시 20% 이상 하락하는 걸 나왔을 때 주식을 가지고 있을 거냐 안 가지고 있을 거냐, 이 부분에서 장기 투자하면은 패시브 투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긴 해야 돼요. 40%든 30%든. 근데 내가 가진 주식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비중을 더 축소를 할 수도 있겠죠. 패시브 투자자는 자기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요, 경제 위기 전에는 30% 정도를 유지할 거다. 장기 투자하는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이 아주 좋을 때는 70%까지 늘릴 거다. 이렇게 30에서 70%를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패시브 자산 배분할 때는. 좀 더 액티브하게 자산별 투자를 할 때는 타이밍을 세밀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식을 갖고 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내가 마켓 타이밍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자산의 사이클 분석과 투자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패시브 투자보다 수익이 난다 이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좀 더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을 수 있지만 수익이 덜 나거나 아니면 똑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노력 대비.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투자 실력에 따라서 각자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옷을 입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투자는 정답이 없고 각자가 최적화된 자신만의 투자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은 멤버십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